안녕하세요.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가입자 여러분들. 저는 미래에셋생명에서 자산운용, 그 중에서도 실적 배당형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는 위득환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꽤 많이 선택해주고 계시는 퇴직연금 MP자산배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MP자산배분형이라는 펀드가 MVP라는 펀드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운용해왔던 MP자산배분형은 미래에셋생명의 대표적인 자산배분 전략인 MVP의 전략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많은 자료들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MP자산배분형을 MVP40이라는 새로운 펀드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MVP40, 즉 지금까지 MP자산배분형으로 불려왔던 이 펀드가 어떤 펀드이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MVP 시리즈가 새롭게 몇 개가 라인업이 됐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저희가 MP자산배분형, 즉 새로운 이름 글로벌 MVP40이라는 펀드가 설정된 이후로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 성과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MP자산배분형은 글로벌 MVP40이라는 펀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운용 전략은 똑같습니다. 이것들을 코스피, 즉 주식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의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그 MP자산배분형을 추월하긴 했지만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선이 스무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무스하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투자자들이 그런 과도한 위험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잘못된 판단이라 한다면 너무 올랐을 때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산다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매매 행위들을 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변동성이 가지고 오는 위험인데요. MP자산배분형, 즉 MVP40은 주식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위험을 보여주면서도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습니다. 이것들은 투자자들께 조금 더 안심하고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투자, 즉 단기에 반짝하는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MVP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VP40, 즉 MP자산배분형은 사실은 채권을 60% 운용하고 그리고 주식을 40%만으로 운용을 해왔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주식 40%만으로도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4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 왔던 게 MVP의 지금까지의 트랙 레코드인데요. MVP는 그러면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VP는 2013년 10월에 처음 시작을 한 전략입니다. 사실은 우리 회사 미래에셋생명의 주력 상품인 변액보험을 위한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요. 미래에셋 Variable Insurance Portfolio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VP인데요. 이 전략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했던 거는 이 두 가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What we do, 즉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What we don't do,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선언을 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추구하냐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 미래에셋생명의 MVP가 어떠한 성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은 자산 배분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산의 가격의 흐름이 아니라 자산이 가진 본질을 생각하고 자산 배분을 합니다. 즉, 시장 수익률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성장주, 그리고 직전에 자산 가격이 많이 빠져서 본질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진 가치주,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자산 배분이 아니라, 즉 성장주와 자산 가치주를 어느 정도 섞겠다라는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자산 배분이라기보단 지금 앞으로 펼쳐질 10년 뒤, 15년 뒤의 세상에서 어떠한 기업들, 어떠한 섹터가 이익을 크게 늘려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자산이 가진 본질입니다. 즉,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관점보다는 이 기업, 이 섹터가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냐, 혹은 이 기업, 이 섹터의 지금 현재 가치가 앞으로 만들어낼 이 기업과 섹터의 비즈니스 역량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저희는 자산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대 수익과 함께 위험을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량적 모델의 결과를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판단을 병행해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저희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면 과도한 위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집중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라 한다면 이 트렌드가 6개월, 1년, 3년 관점으로 봤을 때 6개월 동안은 발생할 수 있지만 3년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이 됐건 변액보험이 됐건 다른 투자 비이클에 비해서 굉장히 장기 비이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시선을 6개월, 1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 많게는 5년, 그보다 더 뒤에 두고 투자 자산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저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MVP는 사실은 분기별로 조정을 합니다. 분기별로 조정한다는 건 매 분기 초에 저희가 고객분들께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 분기 중에는 저희가 공표하는 그 전략 이외에는 대부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투자도 아니고요. 그런 프로세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저점을 찾으려고 고점을 찾으려고 하는 투자는 오히려 더 많은 위험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펀더멘탈, 즉 그 자산과 그 기업, 그 지역이 가진 본질적인 역량을 맞추는 집중하는 투자를 지향하지 시장의 타이밍, 즉 시장의 외부 변수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회 요인들은 우리는 되도록이면 투자의 그 방향성으로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와이즈하게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분기별로 조정을 합니다. 매 분기, 즉 1월, 4월, 7월, 10월이 되면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MVP 이번 분기 어떻게 바뀝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카톡이 됐건 아니면은 이메일이 됐건 뭐 이런 유튜브가 됐건 이런 여러 형태로 이번 분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기반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더 사고 어떤 것들을 줄이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MVP는 분기별로 조정을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시장에 대응하기보단 매 분기 저희는 각 자산이 가진 펀더멘털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사야 될 것 혹은 좀 줄여야 될 것들을 검토를 하는데 그 결과가 아주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 동안 MVP의 투자 전략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미국 그리고 글로벌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이 몇 가지 테마는 지금까지 MVP를 구성해왔던 중요 축이었고 아주 미세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 일부 대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분산 투자, MVP는 굉장히 많은 액티브 펀드 또는 ETF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적게는 10개, 많게는 한 15개까지도 투자를 하긴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섹터들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50% 가까이 혹은 넘게 투자되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의 투자의 스크린, 즉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혁신적이냐, 그리고 이익을 장기간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 몇 가지의 스크린을 통과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위치한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VP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고 투자하는구나, 그리고 분기별로 미세 조정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MVP 40, 즉 그 MP 자산 배분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MVP 주식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변동사항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기존에 많이 운용을 해왔던 주요 펀드들에 대해서는 포지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오퍼튜니티라는 펀드입니다. 글로벌 성장하는 기업들, 글로벌리 성장하는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되는 기업들은 많게는 40개, 적게는 한 35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투자 철학과 가장 유사한 매니저를 선발을 해서 지난 4년 동안 MVP의 중심축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성장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섹터에 투자하기 위해서 iShares 소프트웨어 ETF,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ETF, 그리고 블랙락 넥스트 제너레이션 텍 펀드, 이 세 가지를 비중대로 투자해서 2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선진국 주식을 소비재 위주로 투자해왔던 린셀 트레인의 글로벌 에쿼티 펀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펀드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모건 스탠리나 린셀 트레인이나 아래에 있는 T. Rowe Price나 베일리 기포드나 굉장히 여러분들께는 생소한 운용사 이름들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글로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운용사입니다. 그런 운용사들의 펀드들을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래생명 자체가 대형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굉장히 낮은 보수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머치 톡이었죠. 네. 근데 이번 내는 린셀 트레인 글로벌 에쿼티 펀드, 즉 주로 소비재에 투자하는 펀드를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1분기 동안 나타났던 주요 주식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5월 중에도 인플레이션에 의한 시장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소비재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에는 굉장히 크게 눌려 있었던 이런 시장인데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 소비라든가 실물 소비를 하는 소비재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1분기에 많은 가격들을 회복을 했고요.
저희는 그 회복한 가격을 기회로 삼아서 이 소비재 주식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 반도체 섹터에 저희가 5%포인트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알파이자 오메가, 즉 거의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유관 업계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친인척 중에 반도체 업계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최근 들어서는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글로벌리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리고 반도체의 장비를 주로 생산을 하는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5% 추가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미국 성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티로 프라이스의 US 라지캡, 그리고 베일리 기포드의 US 에쿼티 펀드에 10%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거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소비자 충성도를 가진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에 10%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은 비중으로 이머징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머징 주식은 저희가 10%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10%가 있는데요. 이 10%의 이유는 저희는 최근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아마존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즉 아마존은 국내의 11번가나 다른 커머스 플레이어와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베이도 경쟁을 하고요. 페이스북도 우리나라 SNS와 경쟁을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탑 플레이어들이 거의 모든 시장을 다 장악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 역량을 거의 모든 지역에 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게 불가능했겠죠. 미국에서 잘하는 기업이 한국에서 동시에 잘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지화라는 두꺼운 장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무역 장벽들, 그리고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은 동시대에 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업들이 선진국, 특히나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이런 주로 선진국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주식 중에서는 저희는 소비재 중심의 투자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에 주로 투자하는 소비재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로 저희는 10%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MVP 2분기 MVP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미국이 61%입니다. 거의 MVP 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는데요. 굉장히 과도하게 쏠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라는 전 세계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 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육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MVP의 미국 비중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덱스와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거는 미국의 금융주라든가 뭐 이런 전통적인 산업재 같은 기업들은 저희에게는 거의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미국의 혁신 기업들, IT 이런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15.7%, 그리고 한국의 6.4%, 인도 4.5%, 그리고 캐나다의 1.9% 투자하고 있습니다. 섹터로 보게 되면 IT가 39.1%입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19.7%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 소비재 내에 아마존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전 세계 섹터를 분류하는 긱스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경기 소비재입니다. 왜냐하면 커머스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은 IT 역량을 활용해서 커머스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IT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그 범의의 IT의 비중이 40%를 넘어갈 정도로 저희는 조금 더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의 15.7%, 금융의 9.8%, 필수 소비재의 7.2%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종목으로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마존이 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2.9%, 그리고 우버 테크놀로지가 2.4%, 그리고 비자가 2.3%, 그리고 탈 에듀케이션, 중국의 온라인 교육 기업입니다. 2.3%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 중에서 저희 MVP가 탈 에듀케이션에 2.3%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미중 간 분쟁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에 의해서 어떤 시장의 노이즈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좀 피하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 영내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소비재, 서비스업 기업들 위주로 저희는 중국 쪽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탈 에듀케이션이 가장 큰 비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냥 키워드로 보게 되면 여전히 저희 MVP는 지역과 산업을 대표하는 혁신 성장 기업들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필연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인프라 투자라고 한다면 도로를 깐다거나 뭐 인도를 개편한다거나 지하철을 늘린다거나 이런 수준의 인프라가 아니라 5G 인프라처럼 통신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와 같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각국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필연적으로 어디서 늘어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저희는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G 인프라 구축, 전기차 보급 등 가시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10%, 20%를 한 번에 늘리기보단 5%포인트 늘려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MVP 2분기 채권 포트폴리오는 2분기 변화가 없습니다. 1분기에 저희가 국내 채권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채권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액티브 매니저들에게 배분을 좀 더 했었는데요. 이번 분기도 기존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MVP 보고서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이런 자료들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YTM이라는 게 있습니다. YTM은 그 채권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율은 많이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듀레이션은 금리 민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의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변화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 민감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금리 민감도, 즉 금리가 올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자산 가격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듀레이션을 굉장히 작게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7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산의 지역별 비중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국내 채권의 비중은 굉장히 낮춰놨고요. 해외 채권에 대한 비중을 90%에 육박하게 가져감으로써 금리에 대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MVP는 다양한 전략과 펀드들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매 분기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이런 컨텐츠를 잘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 미래세 생명에서 새로운 펀드, 그 중에서도 MVP 펀드 2가지를 라인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요즘 들어서 MVP의 주식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은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에 반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은 또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채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즉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시대는 굉장히 좀 저물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하게 금리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에 반해 주식은 워낙 성장하는 섹터가 많고, 그리고 이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ETF들이 나오고 펀드가 나옴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MVP를 운용하면서 MVP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항상 만들어 왔습니다. MVP 40,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MP 자산배분형 40은 MVP 40입니다. 즉 주식을 40% 담고 채권을 60% 담았던 건데요. 그 40%만 담은 걸 따로 떼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게 글로벌 MVP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액티브 펀드에 주로 투자를 하고요. ETF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매니저들이 좋은 회사들만, 좋은 주식들만 조금 더 압축적으로 담아서 운용하기 때문에 이것들만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집중도가 높겠죠. 앞서 MVP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상위 종목이 아마존이었죠. 그리고 그 아마존에 대한 비중이 4%였습니다. 아마 ETF로 가게 되면 그 아마존이 넘버원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2%를 초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는 ETF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들을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ETF는 인덱스라는 걸 추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라고 한다는 건 어떤 기업들에 몇 %씩 투자하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보다 고르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매니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업들에 투자하게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MVP 주식은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조금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정성 기반 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고르다 보니까 펀드 자체가 변동성이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섞어서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ETF는 그에 반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건 특별하게 어떤 노이즈에 의해서 가격이 그냥 오르고 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MVP 주식에 비해서 ETF MVP 주식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펀드, 즉 글로벌 MVP 주식 펀드와 ETF MVP 주식 펀드를 통해서 MVP가 생각하는 그런 장기적이고 성장이 예상되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방향은 같으나 조금 더 안정적인 걸 택할 건지 아니면 조금은 위험을 더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걸 택할 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 모두 분기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어떠한 관점에 의해서 펀드의 비중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그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것 같은데요. 저 역시 퇴직을 DC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잘 관리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두고 그냥 놔두는 편인데요. 여러분들께도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들에 좀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장기 투자 비클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 DC를 조금 더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셔서 앞으로 더 나은 그런 은퇴 자산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